정보 다운로드 받으셨죠? 투시도를 총 2개를 만들 겁니다.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이렇게요. 오늘은 거실에 관련된 투시도를 만들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건 임포트 메뉴를 통해서 CAD 파일을 불러오는 거였습니다. 임포트 말고 드래그 앤 드랍이요. 그러면 자, CAD 파일 들어옵니다. 자, 가만히 눌러보세요. 선택이 지금 자, 보시면 어떤가요? 그룹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임포트 할 때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드래그 앤 드랍. 이게 그룹으로 들어와야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지난번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선택하고 자,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자, 한 번 더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자, 그러면 전부 다 분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분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분해해 보시죠. 그 다음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건 그냥 과감하게 지우시면 돼요. 여기 테두리 선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지우시면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우세요. 그 다음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지울 겁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감추라고요. 눌러보면 돼요. CEN 중심선이에요. 근데 여긴 써야 되겠네요. 여기선 써야 되고 여기선 안 써도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 써야 되겠네요. 자, 컬럼 단면이에요. 이거 쓰는 겁니다. 단열재는 쓸 이유가 없죠. 핀 마감선이에요. 마감선 안 쓸 겁니다. 네. FUR 퍼니처 가구입니다. 해치 안 써요. 텍스트 문자 안 써요. 윈도우 창문 안 써. 창문은 써야죠. 자, 그럼 지워놓고 볼까요? 그러면 나머지 다 켜보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도면이 나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그냥 과감하게 지우세요. 이렇게.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렇게요.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지우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딱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자, 평면도 정리해 보시죠. 뷰포트를 돌리기 불편한데요. 자, 카메라 메뉴를 보죠.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스탠다드 뷰가 있습니다.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아이소 뷰. 단축키들이 있네요. 컨트롤 1, 컨트롤 2 이런 식으로. 탑뷰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이렇게 전체가 탑뷰가 되는 거죠. 단축키가 컨트롤 2, 컨트롤 4는 아이소, 탑, 프론트, 라이트, 아이소. 그러면 이렇게 탑뷰로 놓으면 조금 더 작업하기가 쉬워지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 필요 없는 건 다 지웁니다.
이렇게. 자, 정리해 보시죠.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맥스 작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레이어 정리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맥스에서 작업할 땐 레이어 정리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2D 정면, 2D 인면 1번, 2D 인면 2번, 2D 인면 3번. 정리해 보시죠. 하나 더 만들까요? 3D 벽체. 자, 레이어를 바꿔 볼까요? 선택하고 자, 2D 정면이 아니라 이거 평면이었네. 다시 이름이 잘못 들어갔네요. 정면이 아니네요. 그죠? 평면이죠? 네, 평면. 자, 다시 선택하고 2D 평면. 자, 메이크 그룹. 자, 역시 마찬가지 2D 평면. 선택하고 인면 1번 메이크 그룹 인면 1번 선택하고 인면 2번 자, 메이크 그룹 인면 2번 선택하고 인면 3번 메이크 그룹 인면 3번. 이렇게요. 그룹과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동일한 태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 하나씩 다 맞추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필요 없는 선들은 필요 없는 태그는 삭제. 에러 메시지 뜬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ssign other 태그, 다른 태그로 내가 지정한 태그로 다 옮기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미 충분히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delete 태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건 3D 벽체니까 3D 벽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동해 볼까요? 얘는 여기입니다. 얘는 여기고요. 얘는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맞추어 보시죠. 그 다음에 회전, 로테이트, 선택하고 로테이트. 한 번 더 선택하고 로테이트. 이때 화살표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90도.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자, 화살표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90도. 선택하고 화살표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90도.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합니다. 여기 요 선이 중심선이고 요 선이 벽선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어디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창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두 번째 선 있죠.
두 번째 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두 번째 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도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시더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모델링하는 방법은 많아요. 사실 여기 있면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평면만 가지고 이렇게 돌출해서 얼마든지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델링하는 기법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는 수업 내내 다 이렇게 할 겁니다. 도면을 다 불러다가 면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서 작업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방법들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노하우가 다 달라요. 노하우가 다 달라서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자, 선택하고,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작업 안 하니까 잠금. 자, 벽체를 그려볼까요? 렉탱글.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올리시면 돼요.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 위에 부분이네요. 지금 여기까지네요. 자, 테이프로 높이를 재보면 40mm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쟀냐면 여기 없어요. 여기가 40mm입니다. 여기서부터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가 테이프 40mm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40mm 위쪽에다가 선을 긋고 이렇게 마감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40mm인데 여기 선이 가늘고 여기 선이 굵어요. 이게 40mm짜리 여기 이렇게 지나간 라인이 지워져서 그렇습니다. 푸시 앤 풀로 닫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벽체가 완성이 됐네요. 벽체를 다 만들면 메이크 그룹. 자, 벽체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바닷가 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 3D 천장. 여기에 이제 천장하고 바닥 두 개 들어갈 겁니다. 만들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바닥에다가 사각형, 푸시 앤 풀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천정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자, 여기는
좀 높게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60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바닥과 천정까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훨씬 더 그럴싸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벽체하고 천정 만들면 한 50%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맞겠네요. 그죠? 천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장은, 자,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에디트 그룹 해서, 자,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옵셋, 여기만 따서, 여기만 따고, 자, 옵셋, 자, 이렇게요. 여기 창문 라인에 맞췄습니다. 천정은 제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라인을 맞추세요 라고, 라인을 맞춰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인테리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잘 되어 있긴 하지만은 천장을 보면 천장에 이렇게 라인이 다 딱 일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제일 첫 번째가 라인을 맞춰라 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기는 천정의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나. 만약에 제대로 된 데였다면 우리 여기 에어컨이 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치우쳐져 있죠. 그죠? 그럼 이제 한 가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천정에 뭐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 제가 삐뚤어졌네. 그러니까 저걸 단 사람도 일부러 저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천정이 여기 가운데에 뭐가 지나가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라인을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맞춰요? 이 라인을 맞추면 천정이 보기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이번엔 푸시앤풀로 밀어볼까요? 자, 100mm.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한 번 더 100mm. 자, 지우면 이렇게 뒤에 면이 나올 거예요. 푸시앤풀, 얘를 다시 100mm. 원래는 150mm. 저는 100mm만.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간접 조명을 넣을 수 있는 천정을 만들었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심을 수 있겠죠. 그죠? 위치 맞춰 가지고 다운라이트를 딱 심어 놓으면 이쁘게 맞춰지겠네요. 여기 라인 맞춰서, 여기 라인 맞춰서, 여기 센터 라인 맞춰 가지고 다운라이트를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투시도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뭐가 나오나요? 지금 여기 단면이 나오고 있죠. 이게 보이면 안 돼요. 렌더링을 했는데 이 단면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사람들한테 선전하는 거예요. 단면 안 보이게 충분히 안쪽으로 이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충분히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죠? 소실점이 하나 나옵니다. 일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요걸 일소점 투시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연습할 건 일소점 투시입니다. 일소점 투시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소점 투시를 하시면 돼요. 3소점 투시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3소점은 잘 안 나오니까, 뭐 3소점 투시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1소점, 2소점, 3소점 이렇게 해서 3소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 극악하게 하진 않아요. 보통은 투시도는 이렇게 1소점을 기본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 이걸 조금만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2소점을 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소실점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소실점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잡아주면 이건 2소점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2소점. 1소점이 어느 정도 잘 되면 2소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실점이 있는 사진들을 찍으셔야 돼요. 휴대폰으로 소실점이 있는 사진들을 자꾸 찍어 버릇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잘 맞춰져요. 구도를 맞춘다 그러죠? 구도가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벽이에요. 이거 벽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벽을 안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벽을 그리면 여기다 벽을 그리게 되면 어떤가요? 여기 공간이 좁죠? 그죠?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 때문에 일부러 지운 겁니다. 일부러 지워 놓으니까 어떤가요? 조금 더 잘 보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건 일부러 지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얘는 지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맨 뒤에 이 라인이 뭘까요? 수평선? 또는 지평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죠? 수평선 또는 지평선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시선이 닿는 제일 끝이죠. 그죠? 이 수평선에는 결국은 소실점이 이 수평선으로 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 수평선은 소실점이 있는 선들입니다. 자, 투시도를 할 거예요. 이렇게 투시도를 할 겁니다. 여기 수평선이 있네요. 그죠? 이 수평선의 위치를 맞추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투시도를 그릴 때 기준이 뭐냐면 아이 레벨, 눈의 높이, 아이 레벨, 눈높이를 얼마로 주냐면 1500으로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눈높이를 1500으로 줘요. 그래서 이렇게요. 바닥에다가 찍고 1500.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선 맞추면 이게 사람의 눈높이와 가장 흡사한 투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높이, 이 수평선의 높이를 바닥과 1500이 되게끔 맞추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릴 때, 투시도를 표현할 때 가장 초보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상태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맞추면 적어도 야 이거 이상해, 이거 좀 바꿔봐, 이런 얘기는 안 들어요. 첫 번째 다시 설명합니다. 투시도를, 그러니까 소실점을 맞추세요. 1소점. 이 소실점이 어디로 오면 돼요? 화면에 중간으로 오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될 거. 1소점 투시도를 연습하시는데, 1소점 투시를 연습하시는데 소실점이 화면의 중간에 오게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바닥에서 소실점이 오는 요 높이를 1500, 즉 다시 말해서 아이 레벨을 1.5m 1500mm로 맞추세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투시도를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응용하면 이런 거예요. 수평선을 맞추세요. 수직선을 맞추세요. 그러면 됩니다.
수평과 수직을 맞추세요.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방송국에 촬영 기사로 입사를 하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그거예요. 수평선 맞추기. 방송국 촬영 기사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그거예요.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 찍잖아요. 이때 수평선 맞추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카메라 구도 잡을 때 여러분들 사진 찍잖아요. 그죠? 폰카로 사진 많이 찍잖아요. 수평선을 맞춰보세요. 수평선 맞추고 수직선 맞추고 그러면 사진이 그렇게 막 찍어도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영상을 마쳤어요. 자, 이렇게 영상을 마쳤으면 자, 여기 보시면 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면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도 여기 씬을 더블 클릭하면 내가 저장한 씬으로 되돌아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씬으로 저장해 보시죠. 오른쪽에 보니까 아니 왼쪽에 보니까 가구가 있네요. 가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태그도 만들죠. 자, 3D 가구. 자, 태그 만들고 뭐 천정이 귀찮아요. 천정 감추고 벽체도 귀찮아요. 벽체도 감추고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 저기 창문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가구가 먼저가 아니네. 그러면 3D 창문도 만들고 창문 먼저 만들어 보죠. 자, 가구도 태그는 가구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자, 여기서는 벽체가 필요할 테니까 벽체를 보면서 합시다. 자, 이렇게 남겨 보시죠. 자, 바닥을 보면 이렇게 테이프로 보면 80mm네요. 여기 벽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창문은 30mm. 자, 이쪽은 37mm. 그냥 35mm로 맞추어도 되겠네요. 자, 렉탱글. 창틀 먼저 만들어야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창틀이 얼마라고요? 80mm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80mm. 자, 트리플 클릭. 저는 상황에 따라서 면을 계속 뒤집을 겁니다. 자, 메이크 그룹.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그 다음에 보면 선이 두 개죠. 바깥쪽 선 쓰시면 돼요. 얘는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실리콘 때문에 그래요. 실리콘 선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두 개씩 나올 겁니다. 자,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한 번 더 렉탱글. 유리 껴야죠. 유리 재질도 유리 넣고 그 다음에 위치도 가운데로 이동해 줘야죠. 이동하기. 자, 미드 포인트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가운데 유리창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정보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끝선에 맞추고 이렇게 끝선에 맞추고 이 선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그러면 전체 창의 모습이 선택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이렇게요. 이동하기.
그러면 어떤가요? 전체 모양이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설명하면 이 선에 맞춰서 올리거나 이 선에 맞춰서 옆으로 늘리거나 이해되셨나요?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끝선 맞추고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 다음 다시 렉탱글 끝선 맞추고 지우고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유리 질감 부여해주고 이동하고 자 미드 포인트로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먼저는 얘가 가운데로 가야 되는군요. 아니구나. 뒷면이 가운데로 와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뒷면이 가운데로 오고 얘는 앞면이 가운데로 가야 되겠군요. 자, 이동하기. 이때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화살표를 눌러서 면에 갖다 대면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는 똑같이 화살표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면에다가 갖다 대면 네, 이렇게 보통 이 작은 창이 실내로 들어오죠. 이런 모습으로 생겼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창 틀 선택한 다음 미드 포인트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여기 어딘고? 여기네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다 맞춰 주시면 여기 창문이 끝나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여기는 아예 정보가 없어요. 여기는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델링해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모델링 자체가. 자, 렉탱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일단 틀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푸시 앤 풀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선택하고 이동 다시 렉탱글 이렇게 우하단에서 좌상단으로 이동해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유리도 마찬가지 가운데로 넣어야 됩니다.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 모서리 선택하고 자, 다시 한번 있는 데를 찾아봐야 돼요. 여기 있으니까 여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긴 없어요. 이 아래쪽의 라인은 아예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끌고 와야죠. 이렇게 옆에서 끌고 옵니다. 다시 렉탱글 지우고 여기만 지울 게 아니고 여기도 지워 주셔야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한 번 더 렉탱글
유리 질감 부여하고 유리만 선택해서 가운데로 이동하고 함께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창문 완성하고 자 뒤로 돌립니다. 여기가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뒤쪽이 가운데 그 다음 여기는 앞쪽이 가운데.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다 같이 선택해서 창틀까지 다 같이 선택해서 뒤로 이동. 여기네요. 그러면 창문 완성됐군요. 자, 창문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이번엔 가구 창문 감추고, 창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감추고 이번엔 레이어를 태그를 가구로 선택합니다. 보시죠. 자, 렉탱글 다 테두리를 따라서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다 나눠졌고요. 이 부분.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서클. 한 번 더. 서클. 네, 그러면 전부 다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테두리부터 끌고 나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 면적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끌고 나오시면 돼요. 어떤가요? 끌고 나온 것만으로도 금방 모델링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이 부분이 걸레바지 부분이잖아요. 아이고야, 저기도 안 만들었네. 걸레바지하고 반자돌림도 안 만들었네.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나. 자, 10mm 안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손잡이도 한 20mm. 손잡이를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겠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죠? 저는 안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이렇게 20mm 안쪽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조금씩 단 차이를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입체감이 날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입체감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요. 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 옵셋 한 1, 2mm 이렇게요. 여기도 옵셋.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여길 밀어 넣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일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벽면을 감춰 보세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모서리만 싹 선택해서 안쪽으로 좀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이만큼 넣어주시면 네, 되겠네요.
그러면 가구가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런 틈새에 보통 이렇게 틈이 져 있어요. 문틈이 있죠, 그죠? 가구엔 다 틈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 1, 2mm에서 많게는 한 5mm까지 틈이 있습니다. 이런 틈들이 있어야 가구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가구는 하나 완성됐네요. 걸레바지하고 반자돌림이 빠졌네요. 자, 다시 또 오늘은 자꾸 왜 이렇게 빠지는 게 많은지. 자, 몰딩이라고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몰딩도 만들어 보죠. 가구 감추고 몰딩 먼저. 자, 몰딩을 할 때는 벽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도면이 있으면 거슬려요. 도면 끄고 몰딩만 이렇게 켜봅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가운데 지우면 테두리만 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그리고 다만 여기는 라인을 여기다 한번 더 그려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모서리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제 벽체 감춰 넣어 보세요.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우리 지난번에도 몰딩 만들어 봤죠? 렉탱글 10, 100. 자,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화살표 누르고 10, 100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하단 몰딩은 됐고요. 자, 상단 몰딩. 자, 렉탱글 40, 40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몰딩은 끝났습니다. 벽체를 띄워보죠. 그러면 어떤가요? 몰딩 다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걸레바지와 몰딩까지. 자, 요 옆에 있는 가구를 하려고 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얘가 방해를 하네요. 하이드. 그냥 감춰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 렉탱글 또 렉탱글 라인 렉탱글 서클. 자, 이레이즈. 그 다음 선택하고 복사.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렇게 10mm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돌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면적이 작은 거부터 하세요. 면적이 큰 거부터 하면 나중에 불편하니까 면적이 작은 거부터.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걸레바지 10mm 들어가고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한 다음 자, 옵셋 1, 2mm. 역시 이쪽도 옵셋 1, 2mm. 1, 2mm란 얘기는 1mm도 좋고 2mm도 좋고 란 뜻이죠. 자, 푸시 앤 풀
10mm씩,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넣으면 되겠네요. 자, 제가 양 옆을 조금 더 작게 줄여봤습니다. (2mm씩) 저는 양 옆으로 다 줄여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가요? 모양이 잘 나오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책장입니다. 렉탱글. 똑같이 다 렉탱글로 그리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손잡이도 서클, 곡사, 다시 렉탱글, 서클, 그 다음 또 곡사. 전부 다 선택한 다음 조금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이 제일 작은 것부터 끄집어냅니다. 다시 걸레바지 10mm 안쪽으로 넣고요. 얘도 10mm, 다 10mm씩, 손잡이 10mm. 그 다음에 테두리 옵셋 1, 2mm. 면만 2번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다 2mm씩 주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 삭제. 이걸 한 번에 하면은 조금 더 쉬워서 저는 전부 다 한 번에 합니다.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럼 어떤가요? 책장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하나 더 복사. 요 끝에다가 다시 복사. 그러면 아이고 이동이 돼 버렸네. 복사. 그러면 네, 책상 됐네요. 언아이돌. 그러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 서클은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합니다. 근데 버튼 간격이 조금 달라요. 곱하기 4. 보시면 버튼 간격이 달라서
뭐 버튼 간격이 다른데 그냥 무시하시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벽에서 좀 띄워놔야 되겠죠? 아니다, 얘는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자, 푸시앤풀, 아니 작은 거부터 50mm 숫자로 써주세요. 자, 전부 다 이렇게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데 보세요. 좌우로밖에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럼 앞뒤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한 10mm만 넣으면 이렇게 온폭하게 파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버튼들도 조금만 꾸밀 수 있겠군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기. 자, 화살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수 있네요. 여기는 한 5mm만 안쪽으로 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버튼 모양이 만들어지죠. 뭐 조금 더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대충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5mm 안쪽으로 넣어도 버튼 디자인이 되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죠. 이동하는 겁니다. 자, 다 만들어졌으면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러면 왼쪽에 있는 가구들은 다 완성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요.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일직선으로 선을 내립니다. 이거요, 팔로우미로 그리시면 돼요. 자, 렉탱글,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네, 중간점. 그 다음에 이레이즈로 지우면 되겠고, 다시 한번 더. 자, 이럴 때는 자, 이렇게 선을 연장시켜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아크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질 거고요. 선택하고 팔로우 미, 선택하고 팔로우 미, 선택하고 팔로우 미. 이때 그룹을 만들 때요, 이거 전체 다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둥하고 요 바닥만 메이크 그룹하고 여기 갓 부분만 따로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다가 빛이 나는 효과를 주려고 해요. 형광등을 보면 여기는 빛이 안 나는데 여기는 빛이 나잖아요, 그죠? 빛이 나는 효과를 주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돌려서, 자, 얘는 지우고 함께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센터에서
센터로 이동해 놓으면 자, 모양 완성됐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식탁, 여기 테이블이요. 테이블은 선을 다 그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이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라인을 직접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끝점마다 하나씩 맞춰 놓으시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푸시앤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다시 자, 렉탱글을 어떻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그릴까요? 얘를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Z방향으로 이동할 건데 바로 요 부분, 여기까지요. 푸시앤풀로도 마찬가지 여기까지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이동합니다. 이렇게 푸시앤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또 있죠? 이동하기, 그 다음 푸시앤풀,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안쪽으로 넣어 봅시다. 이렇게 지지대죠. 지지대. 자, 안쪽으로 10mm, 안쪽으로 10mm.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지지대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복사. 마찬가지 렉탱글, 애초에 여기서 만들어 볼까요? 10mm 이동, 여기서도 10mm 이동. 자, 이동하기. 푸시앤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복사. 이렇게 생겼네요. 다시 여기도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얘네들이 있으면 아마도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기는 이만큼 유리로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모습이지 싶은데요. 여기는 투명 재질을 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소파를 모델링 할 건데, 사실 이 소파는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다 쓰는 게 제일 빨라요. 모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간단하게는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길게 그리셔서 조각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각으로 만드셔도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소파의 높이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이 높이까지요. 자, 푸시 앤 풀 일단 10mm, 아니지, 10mm가 아니구나, 100mm.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위치를 맞추고 손잡이까지.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모양을 지우시면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모습을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여기는 이 하단부는 뭐냐면은 발통이요, 발통. 자, 서클. 반지름 30, 쿠션 풀. 그럼 이렇게 발통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발통이에요, 발통. 얘를 복사하면 되겠군요. 발통을 만드시면 돼요. 이게 100mm를 올렸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낮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50mm 내리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도면대로 모양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쿠션을 만들어야죠. 쿠션 풀. 이 뒤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쿠션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메이크 그룹. 여기 이렇게 라운드를 주시면 훨씬 더 좋고,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고. 자, 만들어 보시죠. 얘하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동일한 방법으로 3칸짜리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바로 이 도면들 있잖아요. 도면 레이어를 끕니다. 이렇게 도면 레이어 끄고 재질을 입히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조명도 추가하고 책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화분도 좀 추가하고 좀 몇 가지 더 추가하긴 돼야 하지만 마무리 렌더링이라는 개념을 좀 넣어볼까 합니다. 자, 얘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V레이에 보시면 에셋 에디터라는 것이 있어요. 익스텐션 V레이에 보시면 여기 에셋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죠. 보시면 첫 번째 여기가 재질입니다. 얘가 재질이에요. 스케치업은 재질을 넣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가 조명입니다. 조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렌더링을 설정하는 설정창입니다. 그리고 주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화살표가 있는 주전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합니다. 왜 쓰면 안 되냐면 지금 렌더링 하고 있죠. 자, 렌더링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화면을 이동했습니다. 같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같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끊임없이 렌더링을 합니다. 끊임없이 렌더링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메모리가 부족해져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용량이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꽃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등도 갖다 놓고 그러면 메모리가, 여러분들 메모리가 부족해져요. 난 저장도 안 했는데 컴퓨터가 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액티브 렌더는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주전자에 보면 스탑 버튼 나오죠? 얘 눌러서 종료하고 이 화살표가 없는 주전자 있습니다. 얘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렌더링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화살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있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화살표가 없는 주전자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주전자가 렌더링이란 뜻인데 인류 최초로 3D 모델링을 만든 게 이 주전자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3D Max도 이 주전자가 렌더링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 주전자가 렌더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인터랙티브 렌더 쓰시면 안 되고 그냥 렌더 쓰셔야 되고요. 자, 몇 가지 세팅을 해봅시다. 먼저 렌더에 보시면 CPU 렌더가 있고 RTX가 있고 CUDA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계산해주는 주체가 CPU냐 그래픽 카드냐 아니면 두 개 다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CPU하고 GPU에서 동시에 렌더링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CPU를 주로 써요. GPU를 쓰면 좋긴 한데 제가 원하는 옵션이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레시브가 이렇게 켜져 있죠. 이거 끄세요.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렌더링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조금 빨라져요. 이건 이제 버켓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을 하게 될 겁니다. 네모난 사각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노이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노이저.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디노이저. 노이즈 제거하기입니다. 요거 켜놓으시면 조금 더 깨끗한 렌더링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넘어가요.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 최종 결과물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800에 얼마로 잡혀있죠? 저는 조금 올려놨습니다. 1024로 조금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environment에 GI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값을 켜시면 됩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로 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이건 이제 틈틈이 설명할 건데, 이걸 체크하면 이제 비로소 반사광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1이죠.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사광의 밝기가 밝아져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밝게 렌더링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자, 노이즈 리밋을 0.01로 바꾸세요. 0.04로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디노이저라고 하는 항목 있죠?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노이즈의 크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 안티알리싱 필터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안티알리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캐물롬을 쓰시면 가장 선명한 경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특별히 손댈 거 없고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필름의 감도, 그 다음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걸로 조절을 하게 돼요. 필름 감도, 그 다음 조리개. 필름 감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밝게 나옵니다.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둡게 나오고,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밝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퍼처는 조리개 값입니다.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밝게 나와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둡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름 감도하고 반대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필름 감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밝게 나온다 그랬죠. 조리개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게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속도예요. 지금 300으로 났는데 300분의 1초란 뜻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다시 말해서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렇게 돼버리면 어둡게 나옵니다. 찰나적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어둡게 나와요. 근데 거꾸로 이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밝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누굴 넣을 거냐면 빛이 어느 거냐면 요렇게가 조명이에요. 요렇게가 조명인데 얘가 그러니까 렉탱글 라이트, 즉 플랫 라이트라고 합니다. 클릭하고 그러면 조명이 이쪽으로 나가게 돼요. 화살표 방향대로 빛이 나갑니다. 선택해서 로테이트 해줍니다. 180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실내 쪽으로 빛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조명을 하나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이쪽 창문도 지금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자, 플랫 라이트, 즉 렉탱글 라이트를 그린 다음에 로테이트 180도. 다시 이쪽에서도 선택하고 180도. 자, 이렇게 세 군데로, 즉 빛이 보이시죠? 밖에서 들어오게끔. 그래야 이 안에 빛이 어느 정도 충분해지겠죠? 자, 이렇게 조명을 넣어 보시죠. 자, 렌더링. 이렇게 막혀서 나와요. 막혀서 나옵니다. 렌더링 하면 막힌 상태로 나와요. 다른 부분도 볼까요? 전체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막힌 상태로 나와요. 우리가 지금 만든 그 플랫 라이트 있잖아요. 렉탱글 라이트가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즉 이 방향으로 빛이 나가는데 여기 조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풀어줘야 돼요. 자, 하나씩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빛의 밝기입니다. 인텐서티가 밝기란 뜻이에요. 근데 옵션에 들어가면 인비저블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비저블이 보이다란 뜻이고 인비저블이 감추다란 뜻입니다. 그 왜 영화에 보면 투명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투명인간을 영어로 하면 인비저블맨이라고 합니다. 인비저블이 투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옵션에 들어가서 인비저블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안쪽이, 그러니까 조명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해보시죠.